자, 오늘은 이제 45회인데 45회 심리포럼에서는 실연의 우울증을 얘기를 합니다. 실연이라는 게 뭐죠? 실연. 우리 항상 제목부터 먼저 얘기를 하잖아. 연을 끊겼어요. 연을 끊은 거야? 잃어버린. 인연을 잃어버린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이혼이면 이혼이지 또 왜 실연일까? 즉, 이 실연이라는 실연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부부관계에서는 부부관계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또 있죠. 인간관계 뭐가 또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인간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연이라는 호칭을 안 써요. 인간관계에서는 실연을 쓰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사람관계일 때 쓰는 거예요. 사람관계. 자, 사람관계일 때 사람은 결국은 남자와 여자로 분리가 되는데, 인간도 물론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지만 사람을 인간이든 사람이든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분리가 됩니다. 그때 남자는 이 실연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연을 맺는다는 얘기가 돼요. 연을 맺는다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인연을 만든다는 개념은 결국은 사랑 개념,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사랑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남자에게는 열정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남자는 자기가 재밌고 즐거우면 돼요. 여자는 사랑만 받으면 돼요. 즉,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죠? 관심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 관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관심을 받는 것이 끊어지는 것을 사랑받는 것이 잃는 거야. 즉, 한마디로 사랑을 잃은 거야. 그것을 우리는 여자에게 실연이고 남자에게 뭘 잃은 거예요? 열정, 재미와 즐거움을 잃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남자에게는 자기 재미와 즐거움이 결국은 잃게 되는 거고 여자는 관심을 잃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상은 결국은 뭐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본인이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가 대상이에요? 인연을 맺는다는 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연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은 사람이 또 인연을 맺는 건데 결국은 이 남자에게 사람은 누구예요? 상대편은. 인연을 맺을 때 남자와 남자가 인연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상해. 어쨌든 좀 그건 별도로 논하도록 하고, 여자가 결국은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여자에게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이제 또 인연을 맺게 되는 건데, 남자와 여자로 인연을 맺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이 기간 동안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연애를 한다고 그래요. 이건 연애 과정이에요. 물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연애 과정은 뭡니까? 원래 인간이 살아갈 때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 관계일 때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사람 관계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때는 공동에 함께 가는 방향에서 이 인연을 맺은 사람과 함께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필요로 하면 내가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누구는 의미를 추구하면 또 한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 관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인연을 맺음으로써 뭘 가냐면 자기 자신이 재밌고 즐거워요. 요 인연, 여자에게 재밌고 즐거운 것 뿐이야. 사랑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남자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죽는 날까지 남자는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요. 있다 없다는 나중 문제고, 남자는 죽는 날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뭔 얘기예요? 요 남자가 요 여자에게 너 사랑한다는 얘기 뭐죠? 너 진짜 재밌어. 너만 만나면 재밌고 즐거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열정입니다. 근데 여자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너로부터 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반대죠.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대체적으로 여자와 남자는 그렇게 구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자는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남자도 나처럼
그렇게 관심받고 사랑받는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남자는 내가 이 여자에게 재미와 즐거움에 몰입돼 있으니까 이 여자도 나에게 재미있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가 여자와 남자로 이 상대를 만났지만 이 남자는 열정을 추구하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가 재밌고 즐거워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입니까? 자기 열정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거는 남자마다 다 틀려요. 여기 여자는 관심받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 어떤 사람은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은 그것을 관심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사줘야지만 관심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자기만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여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이 열정의 기준을 갖고 있고 여자는 관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준에 위배가 되면은 남자에게 뭐가 생긴다? 스트레스, 열정이 차단됩니다. 여자에게는 이 관심의 기준에 위배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는 상처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스트레스는 뒤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금방 싸웠다가도 금방 다시 회복되고 하는 이 역할을 갖는 게 열정인데, 여전히 상처라는 게 작용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또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상처를 어떻게든 또 이 남자는 자기가 재밌으려고 요 상처 속에서 벗어나서 다시 관심을 받도록, 그래서 다시 상처를 치유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남자들이 여자에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다가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 요 여자와 이 남자, 여자한테 차였던, 아니면 서로의 인연이 아니다. 왜 남자는 너는 나의 인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왜 그럴까요?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남자가 만약에 이 여자에게 얘기를 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해석하면 너 재미없어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너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얘기는 너는 더 이상 내가 관심 기준에 이제 안 맞는다는 뜻이죠. 즉 너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못 받고 있으니 이제 그만할래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여기서 연애하다가 남자 여자에 관련되는 부분을 연애를 할 때 여기서 바로 실현, 즉 이 인연을 연결해서 함께 사랑해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만 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이 인연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남자가 여자에게 열정에 관련되는 자기 자의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의에 의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재밌어 죽겠는데, 남자 입장에서 나는 재밌어 죽겠는데 이 여자가 날 싫대. 한참 재밌는데 나는 한참 재밌어 죽겠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그만 만나재. 얘 뚜껑 한번 갑자기 강제적으로 열정이 차단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강제예요. 첫 번째는 좀 강제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 뭐가 만들어집니까? 여자가 갑자기 통보를 내버리게 되니까 그때 바로 뭐가 만드냐면 이제 남자는 실연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인연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시련을 느껴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얘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그만 만나야 돼서 이제 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잊어버리겠죠. 아, 그렇죠. 며칠 안 가죠? 며칠 갈까? 3일 갑니다. 헤어지면 3일 이내에 그 여자를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려야 다른 재미가 또 만들어질 거 아니야. 아니면 이미 다른 재미에 빠져 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요거는 당한 거고, 그 다음에 남자가 신난 거는, 또 재밌는 거는, 요건 뭡니까? 자기가 이제 찬 거야. 그만 만나자. 근데 진짜 그만 만나게 된 거야. 신나는 거지, 재밌어. 여기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그만하고 얘기했을 때는 실연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냐?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 뻥 차였을 때, 한참 재밌는데, 자기는 정말 재밌고 즐거워 죽겠는데, 재밌고 즐거웠는데, 여자가
그만 만나자니까 강제적으로 뭐가 만드냐면 여자에 의해서 열정이 강제적으로 차단되다 보니까 이 열정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적으로 차단되다 보니까 자기가 집중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오는 바로 자기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이 남자의 시련이에요. 남자의 시련의 실체는 간단해요. 한참 재밌는데 끊어버린 거예요. 5살짜리가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데 신이 나서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홀락 치워버리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험이 많으시지? 그 5살짜리 어떻게 됩니까? 두글구불고 난리 납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 남자의 시련은 요때만 나타나게 되는데 여자의 시련은 조금 달라요. 자, 보세요. 여자는 이 남자가 그만 만나자. 근데 내가 지금 한참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헤어지자. 그죠? 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 남자한테 빠져들어가는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신나고 재밌어요. 무조건 신나고 재밌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여자 스스로가 이 남자가 지금 여자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에 관련되는 부분을 갔을 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데 자기 손으로 그 사랑을 끊어내진 않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남자는 자기 손으로 딱 끊었다는 얘기는 딴 게 재밌어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재미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자가 만약에 이 남자를 끊었다는 얘기는 관심, 즉 사랑에 관련되는 부분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여기는 실현이라는 개념을 자기가 찬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리 딱 한 거는 실현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즉 자의에 의해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에 의해서 내가 만나기 싫어서 그래서 헤어지자라고 한 것에는 실현이라고 하질 않아요. 대신 여자에게 뭐가 남습니까? 이게 남자는 어쨌든 잠시 스트레스는 받아요. 돌아서면 잊어먹을 스타일이지. 여자에게 뭐가 남습니까?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상처가 남아요. 여기에는 상처가 남습니다. 즉 흔적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자에게는. 근데 남자에게는 그냥 끝. 그리고서 흔적이 안 남아요. 스트레스만 받았을 뿐이죠. 돌아서면 끝이에요. 남이에요. 남. 그러다가 소주 한잔 먹었거나 아무도 없거나 또 심심하거나 이렇게 되면 옛날에 가면서 걔 요즘 뭐하지? 이러면서 이제 쓱 하면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돌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할때라도 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자기도 모르는 왜 안 재밌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를 해두시는데 문제는 이 여자도 자기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에 의해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멀어져 가게 됐을 때는 이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한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많았던 사랑들이 일찍 딱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뭐가 만드냐면 여자는 이때 실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여자의 실현인데 여자는 실현을 하게 됐을 때 남자가 실현을 했을 때 이 차이점을 한번 두고 보면은 남자는 뭐 때문에 실현을 했습니까? 실현을 했다라고 보냐? 자기 재미와 즐거움에 관련된 열정이 차단됐다라고. 열정이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여기 강력한 스트레스예요. 이거 스트레스인데 여자의 실현은 뭡니까? 결국은 강한 뭐가 만들어지겠죠? 강한 상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스트레스는 어떻게 한다? 남자는? 제거 차단. 제거를 하려고 들고 차단을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가. 이 여자를 완전히 잊어버리던가 아니면 이 여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나의 재미와 즐거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가야 돼요. 집착이 발생하던가 여기서는 강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만드냐면 집착이 발생하던가 아니면 잊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잊는 노력을 해요. 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집착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남자에게 실현은 어떤 형태로 오게 되냐면 그 여자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집착이 만들어지던가 아니면
어떻게 됐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남자는 잊어버리는 방법은 또 다른 재미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든가 술 퍼먹으러 다닌다든가 친구 만나서 징징 짜질 않나. 그 다음에 뭐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고 지를 막 망가뜨리기도 하고 왜 망가뜨려요? 재밌으려고? 아니에요. 재밌으려고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잊어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소주병이 뒹굴어 다니고 뭐 이래요. 강력한 트럼.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잊어버려지면 그때서야 탁탁 털고 일어납니다. 요게 이제 잊어버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집착을 하게 되면 어디가 있습니까? 맨날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그 여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가 시대 뜨장다리고 전화하고 잘못했다고 울고 울고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러다가 그것도 아니다 해서 막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하면 나는 정신은 필요 없어 몸만 가지면 돼 막 별짓 다 하고 있죠.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 바로 이 실현에서 오는 실현의 고통이죠.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결국은 집착을 만들던가 아니면 잊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가게 됩니다. 잊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잊혀지지가 않아.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잊어지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갈까요? 몇 년도 가겠죠. 10년도 가고 20년도 갑니다. 그럼 그 아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 인생은 열정이 이미 없어졌잖아요. 열정이 이미 차단된 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즉 다른 열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헤매고 있고 보통 한 며칠 갑니까? 3일? 원래는 일반 스트레스는 3일을 못 가는데 이 워낙 강력한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아무리 못해도 49일을 넘어가게 되면 사태가 좀 심각해진다고 보면 돼요. 인생이 이제 뭔가 좀 꼬였어요. 비비 꼬이기 시작했어요. 즉 스트레스 처리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이 과정에서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짧으면 짧을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가 너무 빨리 잊어먹었어. 한 3일 동안 술독에 빠져있더니만 툴툴 털고 일어나서 뭐랍니까? 나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러고 앉아있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볼 땐 저건 말도 안 돼. 내 아들이지만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좋다고 죽겠다고 달려들 때는 언제고 그죠?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요구를 했는데 잊을 때는 연락을 합니까?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잊으려고 노력할 때는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언제 연락을 합니까? 여기 이제 집착, 잊어먹을 때 술 먹고 연락하는 경우는 있어요. 왜? 지정신이 아니거든. 무의식. 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원래 어차피 잊어먹으려고 하면 자꾸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술한테 열정이 갑자기 확 붙이니까 나도 모르게 전화를 눌렀던 거야. 그리고 엄청 후회하죠. 잊었어야 되는데 후회합니다. 그래서 요 남자들에 관련된 부분은 집착 아니면 있는 방향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우울증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우울증. 집착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이 집착이 뭐죠? 강박에 의한 열정이죠. 이거 강박에 의한 열정이에요. 즉 병이 생긴 거예요. 집착은. 강박에 의한 열정. 즉 생각이 탁 나면 못 견뎌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게 강박이에요. 그렇다고 중독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거를 집착증이라고 해요. 집착증. 누군가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강박에 의한 열정이 바로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 강박에 의한 열정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은 이 충동조절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때 보면은 충동조절장애가 이때 가동을 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의식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강하게 작용을 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있는 노력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집착이에요. 집착. 요 있는 기간 동안에 노력하겠다 그러면 주변에서 내 아들이 또는 내 친구가 내 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잊으려고 노력하는 요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잊어버릴 수 있게 뭘 해주면 돼요? 재밌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가자. 엄마가 예를 들어 게임에 빠지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요거. 그래서 요 기간,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빨리 잊어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가장 좋아요, 그게. 자, 문제는 뭐죠? 여자예요, 여자. 자,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한 상처가 생기게 되면, 여자는 상처가 생기면 무슨 욕구를 갖게 되죠? 무의식이 뭘로 작용합니까? 치료를 하려고 됩니다. 그죠? 치료를 하려고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타나죠, 이렇게 되면. 치료를 하려고 들면 첫 번째는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들어요. 위로. 빨리. 왜?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현한 상태에서, 여자들이 실현한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를 자꾸 만나려고 들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난다든가 또는 다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금 있는 내 고통과 상처에 관련된 것을 잊으려고 하는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왜? 치료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엔 친구들을 만나요. 연락도 별로 평상시에 안 하던 친구. 왜? 여자는 사랑에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처음에는 요 남자한테 딱 들어가니까 친구들 자주 만납니까? 자주 못 만나요. 근데 요 시련을 딱 당하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용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서 요즘 뭐하니? 시간 될 때 우리 밥 먹자. 그래서 만나서 수다 떨고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뭔지 모르지만 실현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시작한 거야. 요렇게 가면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돼. 남자를 또 찾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다른 남자가 여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사귀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죠? 헤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가 또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그러면 그 여자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무슨 친구입니까 그게? 남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남자 여자들이 많이 쓰잖아요. 사람 친구. 그죠? 또 남자들이 많이 쓰죠. 여자 사람 친구. 자, 친구는 참 좋은 말이에요. 남자도 사람이고 사람도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죠. 그럼 요거는 누구죠? 인간으로서는 애인이라는 뜻이죠. 여자 사람이라면 뭡니까? 여자도 사람이고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요 두 개를 딱 합쳐놓게 되면 요것도 애인이라는 뜻이에요. 즉 애인인 친구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용어가 그렇게 사람들을 작용하게 만들어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긍정의 긍정은 강한 부정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냥 친구면 친구지. 남자친구면 남자친구지. 남자친구라 해서 애인관계냐? 아니라니까. 여자친구라 해서 애인관계냐? 아니라고요. 즉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아니야.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야 라는 거를 펼치기 위해서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어버려요. 그 순간부터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제 애인관계가 언제든 될 수 있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사람에게 여자가 실현을 당했어. 그렇게 되면은 위로를 이제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 시작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거나 이게 많은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어울려요. 여기 남자랑 어울릴 때는 남자를 사랑할 때 요 남자와만 어울려요. 사랑하게 되면 사람은 뭐라 했어요? 좋아하는 감정에 몰입하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남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만 같이 몰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 한 달에 10번을 만났어. 그러면 요 남자에게 빠져들었을 때는 이 좋아하는 감정에 몰입했을 때는 한 달에 몇 번 만날까요? 매일. 아니 이 친구 매일 만나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맞아. 짝퉁기 시간을 이용해서 만나게 돼요. 짝퉁기 시간을 이용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실현을 당한 거예요. 실현을 당했어. 그러면 매일 만나던 걸 어디에서? 여기에서 또 매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남자가 형성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드냐면 요때 친한 친구죠. 요때 남자는 어떤 친구일까요? 평상시에 알던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요때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집착이죠. 기다리는 거예요. 집착. 집착을 하게 되는데 남자는 강박의 열정의 강박이라고 그랬죠. 이 집착은 뭡니까? 강박의 사랑. 강박의 관심, 즉 강박의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강박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되다 보니 뭐 하냐면 이 남자가 조금이라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뭐가 만들니까 자기도 모르는 강박적으로 사랑에 관련되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관심을 받아야 되죠. 이 사랑을 강박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 남자한테 자기도 모르게 징징 짜고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막 스토커가 되는 거지. 이제 스토커가 되든가 여기는 스토커가 되든가 프로필 사진 막. 그거 보면서 징징 짜고 울고 울고 여기 난리가 나든가. 또 하나는 뭐가 돼요? 관심이 강박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이 관련돼서 자기가 답답해지고 힘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무나 그냥 아무나 여기는 친한 친구도 아니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귀는 것도 아닌데 아무나 만나야 돼요. 아무나. 그러다 보니까 방금 내가 사람들이랑 같이 놀고 웃고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답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아무나 만나서 붙들고 앉아서 같이 술 먹고 놀아요. 누구랑 노냐? 몰라도 돼. 아무나.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집착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아니 없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오로지 그 사람만을 목표로 가는데 여기는 아무나로 가요. 이 집착은. 그래서 이 친구의 위로받는 이 개념에서 치료하려고 들거나 또는 이 치료하려고 집착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울증의 개념을 놓고 보게 되면 몸과 마음이 있었죠.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고 인식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무의식에 표현을 하죠. 기억을 합니다. 무슨 기억이라고 그랬죠? 상체의 기억이에요. 이 상체의 기억이 크다 못해가지고 도저히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이 누구 겁니까 이거? 자기 자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이 몸과 마음은 자기 자신이 오로지 자기 자신 거야. 그런데 이 기억의 상처가 너무 크다 못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 정신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건 도저히 얘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을 때 뭐를 합니까? 이 마음이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를? 기억으로부터 차단을 시키게 해서 인식돼 들어오는 것도 줄이고 표현돼 나가는 것도 줄이도록 그냥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상처가 커지지 않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 기억의 상처가 커질 대로 커지는 작업이 들어가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여자들은? 여기선 상처가 커질까요? 여기선 상처가 안 커져요. 어디서 커지냐면 여기서 커져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착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 내 친구가 있어.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있는 남자.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이나 갈까? 친구를 만나는데 매일 만나는데 시도 때도 안 가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안 가리고 전화하고 시도 때도 안 가리고 뭐 하고 뭐 계속 자기가 작용이 될 때마다 그럼 여기는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못 견뎌요. 이 친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못 견뎌요. 왜? 새벽에도 만나야 돼. 술 먹는 데 나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친구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술을 한잔하고 있대. 처음에 한두 번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나갑니다. 친구니까. 근데 이건 시도 때도 안 가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30번. 새벽 2시든 아침 6시든 술 먹으러 나오래. 어떡할래? 자신 있어?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에서 이 강박에 관련된 이게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가까운 사람에 관련되는 걸 여기서 만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든 아니면은 그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혼자 끄끄거리면서 맨날 울고 있던 먹으려고 했던 상처가 여기서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이 잘 안 나요. 뭐가 생깁니까?
기억의 회전성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뭔가를 좀 해야지. 바로 어디냐면 요 상태에 있다가 무엇인가를 합니다. 요 상태에 있을 때는 우울증이 안 옵니다. 언제 우울증이 오냐면 요것을 그냥 벗어났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요것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이 강한 상처에서 잠시 벗어났다는 얘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막이 하나 만들어져서 생활 활동하고 일을 하고 뭘 하긴 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힘들어져요. 이유 없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연의 우울증은 어디에만 발생하냐면 이 바로 여자에게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자에게 발생하는 게 실연의 우울증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왜 우울한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실연의 우울증은 누구에게 생기겠어요? 사랑해본 사람에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 처음에는 요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로 들어가게 돼. 자, 집착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는 물론 한 번의 시련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워낙 깊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대부분 연애할 때는 요 위로 쪽으로 대부분 많이 빠져들어가요. 대부분. 그런데 집착, 이 남자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집착적으로 그거를 사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 그래서 그 남자가 완전 빠져가지고 간이고 쓸개고 다 주고 뭐든 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연의 고통이 이 집착으로 와요. 집착으로 왔을 때 그거를 잠시 이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든가 일 아시죠? 진짜 일도 잘 안 되고 막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렵고 힘들어서 못했는데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괜찮아졌어. 근데 혼자만 있으면 이상하게 뭔가 안 좋아. 자꾸 안 좋아져. 그게 바로 실연의 우울증이에요. 여기를 차단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그렇다고 기억을 차단했다 해서 그 남자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면은 눈물 나고 아프고 속상하고 혼자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이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는 이 사랑에 관련된 이 관심에 관련되는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실연의 우울증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강박적으로 자기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으면 이때까지는 우울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강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박은 우울증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박이 탁 멈춘 거야. 어느 날.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탁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몇 번 반복되게 되면 이 우울증이 더 두터워져요. 그래서 점점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이렇게 갈 때 내가 첫 번째 우울증을 만약에 앓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우울증을 한번 알았어. 실연의 우울증을 알았어. 근데 두 번째 실연의 우울증이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갈 때는 벗어나는 거를 한 100일 걸렸다 쳐. 그럼 두 번째 우울증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한 300일에서 50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가 되지 않은 채 더 깊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 들어가면 년 단위로 갑니다. 몇 년? 5년도 가고. 그래서 한 남자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동안 다른 남자 아예 만날 생각 안 하면서 그냥 일만 해요. 근데 일이 중독이잖아요. 중독에 빠진 것 같지만 혼자 못 있어요. 그거는 중독이라기보다는 우울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우울하기 싫어. 집착.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중독에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 사랑에 배신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일에 엄청나게 몰입돼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반대 심리는 뭐가 작용하고 있다? 강박의 사랑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거를 우리는 중독증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실연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에게 실연의 우울증과 일중독은 너무 흡사하죠.
어딘가에 중독돼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실현의 우울증. 근데 실현의 우울증과 일중독은 차이가 있어요. 일중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일중독이 아니라 다른 중독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일중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중독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혼자 있어도 저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든 어디서든 여기 이거를 떨어지지 못해요. 강박 때문에. 자기가 워낙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냥 잠을 자더라도 잠을 왜 잡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걸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잠도 잘 자요 또. 요 사람들은 잠도 잘 자요. 근데 이 실현의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일은 잘해.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현의 우울증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할 건 또 해요. 열심히 잘해. 그렇게 되는데 순간에 혼자 있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이 딱 혼자 있게 됐을 때 굉장히 디프레스 된다. 즉 우울해진다라고 느껴지게 되면은 그거는 실현의 우울증이에요. 실현의 우울증은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치료되기 전까지는 실현의 우울증 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10년도 가고 20년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알파걸? 나이 뭐 한 50대 가지고도 싱글로 살면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잘 살아가는 분들 참 많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나이 60이 돼서도 혼자 살면서 미혼이야. 미혼인 채 일을 하면서 뭘 하면서 정말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들은. 둘 중에 하나. 실현의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또는 일중독을 앓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또는 누군가가 관심을 이렇게 극도로 거부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진짜 관심을 받아서 한번 마음이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가요. 일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일을 나와 연결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여기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나쁜 남자라도 상관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한번 툭 들어가고 나면 못 나와요. 그리고 폐가 막혀요. 여자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경우 주변에서 왕왕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거 없이 일 잘하고 정말 하이클래스 샤프하고 정말 대단한 여자야. 근데 별 볼 일 없는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완전히 거기다 돈 퍼다 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동안 벌었던 거 다 퍼다 주느라고. 그거 왜 그럽니까? 실현의 우울증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실현의 우울증은 반드시 뭘 동반하고 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이 집착을 동반하고 있어요. 이 집착을 동반하던 것을 벗어난 즉 치료가 되지 않은 채 밑에다 두고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실현의 상태, 실현의 우울증에서 외부적으로 일을 한다든가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엄격히 따지면은 강박의 사랑, 즉 강박이 작용하는 게 중독인데 강박은 같은 강박인데 하나는 일상에서 작용하는 강박이고 이 실현의 우울증은 포장을 하는 즉 경계성 우울증과 같아요. 경계성 우울증 아시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전혀 우울하지 않아요. 디프레스가 안 돼 있어요. 평상시에는 디프레스가 돼 있질 않아요. 근데 혼자 있게 됐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 디프레스가 돼. 혼자 못 있어요. 혼자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게 바로 경계성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혼자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거든. 이 실현의 우울증이 바로 경계성 우울증으로 가는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실현의 우울증을 가면 무조건 경계성 우울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현의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 강박증 여기에 들어가 있어. 실현의 우울증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벗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작용하는 강박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강박이 작용하면 뭐를 합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강박이 작용하면 일로 몰입 안 하면 저게 작용되니까 엄청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 강박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강박의 원인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 때문에 과연 스트레스를 받은 거냐?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냐? 바로 이 집착에 의한 자기 사랑의 강박에 의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강박의 상처에 이 상처가 작용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실현의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실현의 우울증은 경계성 우울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반드시 뭘 동반합니까? 징징 짜고 집에서 울고 그다음에 보고 싶다고 전화하고 시도 때도 안 가리고 뭘 하고 그건 아직은 우울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실연의 우울증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잊었어요, 이제. 그 남자 다 잊었다니까. 잊었는데, 머리는 잊었는데, 뭐가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무의식에서 계속 치료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아주 지경하게. 그래서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 바로 표현하는 데다. 일을 하는 데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예를 들어 강사 일을 한다. 강의. 강사하는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이 실연의 우울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 못 있어요. 강의할 때 아주 신명나고 신나고 웃음치료.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는데 그때는 괜찮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일도 잘해.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혼자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실연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연의 우울증은 경계성 우울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경계성 우울증은 특이한 거는 일 중독이나 다른 중독 증세와 흡사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실연의 우울증은 마치 중독증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가 진단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가 진단. 아유 선생님 제가 실연 옛날에 실연 그 깊이 사랑했던 그 실연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에이 저한테는 그런 기억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할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려고 한다든가 또는 자기 동생이나 또 누군가랑 같이 살려고 들어요. 혼자는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일 중독에 빠져있고 다른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은 혼자 써서 신나요. 혼자 써서 신난다니까. 왜?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놀아야 내일 또 일이 있거든. 막 지금 또 일해도 되고 남 타치 안 받고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제대로 빠진 거지. 제대로 즐겁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경계성 우울증은 혼자, 즉 사람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관계를 원해요. 인간관계.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게 바로 실연의 우울증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인간관계 하나가 조금 어긋나게 되면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거죠. 실제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왜 남자한테는 발생을 안 하느냐? 얘기했죠. 잊어버리면 끝. 그래서 없어요. 기억에서 상처가 작용할 일이 없어요. 요 집착할 때는 강박의 열정이기 때문에 요 집착의 강박의 열정, 여기 누구에게 강박을 갖고 누구에게 열정이에요? 나를 찬 여자에 대한 강박이면서 나를 찬 여자에 대한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공격하는 패턴이 만들어지던가 매달리는 패턴이 만들어지던가 이렇게 되겠죠. 매달리는 패턴으로 가면 징징거리고 스토커 되는 거고 공격하는 패턴으로 가게 되면 그 여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범죄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남자에 관련된 이 강박의 열정은 범죄를 유발하는 일이 굉장히 높아요. 범죄.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거는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못 견디잖아요. 자기가 못 견디니까 여기서 뭐가 많이 생길 수 있냐면 자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여기서는 뭡니까? 범죄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모르죠. 사회적으로 볼 때는 둘 다 안 좋은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게 왜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이 뉴스에서라든가 이런 거를 언론기사에서 흔히 이렇게 접해보는 것, 요즘은 아주 흔해요. 접하는 게 뭡니까? 헤어진 여자친구의 앙심을 품고 어쩌고 저쩌고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장모님이 죽지 않나, 장모님이 아니죠, 참.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죽지 않나, 난리는 아니죠. 얘는 못 견뎌요. 이것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행동을 한다는 얘기가 공격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격하지 않으면 스토커가 되는 거야.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왔다. 사랑해. 꽃 선물하고 간다. 그러고 가. 근데 갑자기 내가 남자랑 누구랑 이렇게 막 남자친구랑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 한 명 생겼어. 가지고 이제 커피숍에 커피 마시는데 뒤에서 좋니? 영화인 줄. 그 커피숍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쳐다보면서. 그건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 그걸 스토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스토커 아니면 뭡니까? 공격 패턴이 만들어져요. 여기는
빨리 잊어먹으면 잊어먹을수록 자살 위험성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실현을 당한 거야. 실현은 당하는 거지 실현을 가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는 가해자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헤어지는 걸 통보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뭐가 만들어집니까? 실현의 상처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왜? 지필요해서 했거든요. 근데 남자들 웃기는 게 있어요. 자기가 여기에서 이 열정의 기준이 딱 안 맞아요. 이 여자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이제 헤어졌어. 한두 달 정도 가보니까 딱히 이 여자보다 더 재밌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나자 했는데 이 여자가 뻥 찼어. 그건 자기가 실현당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는 것도 굉장히 부담돼요.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만나면 안 돼요. 그때 딱 끊어줘야 돼요. 근데 다시 만나게 되면 이때 열정. 근데 한번 식어봤죠? 쉽게 식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가보기는 재미가 없지. 그렇지. 한번 가봐. 근데 자기는 잘 잊어먹잖아.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때 내가 요거 때문에 내가 재미가 없어. 그게 아니지. 열정이 살았나? 아니야. 요 어쩌면 요럴지도 몰라. 나 아무리 말 만나는데 얘가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만나서 또 며칠 이렇게 또 받아주네. 그래서 며칠 이렇게 가보니까 이거 예전에 그 느껴도 근데 느낌도 기억 못해요. 또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또 헤어져.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재미있으려고 그러다가 또 요게 또 어느 일정 시점 지나니까 또 재미없어. 그러니까 또 연락이 또 낼름 받아줘. 그래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열정이 최소한 못해도 6개월 이상은 지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요 여자와 같이 나중에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져요. 요즘은 100일, 또 뭐랄까 100일 3개월이잖아. 최소한 6개월은 왜 그러냐? 이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6개월 이상 넘어가서 벗겨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볼 때 여자들처럼 그럴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헤어졌어. 남자가 이제 그만 만나자 해서 헤어졌어요. 또는 남자가 차였어. 그러다가 실연에 힘들어하는데 여자 이렇게 보니까 좀 안쓰러워. 그래서 다시 만났어. 그러다가 다시 찼어. 그럼 또 실연당하는 건 똑같아요. 그 전에 실현당한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남자는. 자기가 그 전에 찬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해요. 남자는. 왜? 기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달라요. 만났다 헤어질 때마다 뭐가 더 커집니까? 상처가 커집니다. 상처가 커진다는 얘기는 위로가 대박 커진다는, 이게 더 욕구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집착이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그러면 이 치료가 필요한 이 강한 상처로 작용해서 여자가 실현당했을 때 이 실현에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여자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한 남자와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을 하던 아니면은 이 남자 저 남자 일정 기간 사귀다가 헤어지고 일정 기간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어느 일정 기간까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커집니까?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다 보니까 이제 위로 가지고는 안 돼. 그때 그래서 강박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세요. 그러면 이 실현의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 게 과연 치료법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현의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실현의 우울증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표현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뭐라고?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우울해, 나 죽을 것 같아. 그때는 아직은 우울증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우울증은 딱히 뭐 때문인지도 모르는데 우울해지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이러지가 않아요. 아직 뭐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는. 답답하고 힘들다는 걸 느끼는 거는 위로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직은 이걸 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직은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제일 먼저 끌어내야 될까요? 지금 아프게 만들어야죠. 실현의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은 과거를 끌어와서 뭘 하냐면 고통을 느끼도록, 즉 진짜 힘들고 아픔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그때 필요라는 게 그 사람의 실현 상황, 그 사람의 연애 시절에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을 끌어낸다는 얘기 뭐예요? 상처를 끌어낸다는 건 여기서
표현하도록 하는 거죠. 상처를 표현하도록 한다. 강제적으로 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기억 한번 해봐라.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뭘 해요? 기억이 있는 걸 처음에는 한 개 끌고 오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한 개, 두 개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어느 날은 뭐 엉엉 울고 힘들어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우울증의 이게 낙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낙이. 왜? 이제는 튀어나와가지고 계속 표현되고 있거든요. 의식이 뭘로 느낍니까? 그래서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느낀다는 얘기야. 이 막이 사라졌거든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마음이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근데 이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뭘 하면서 이걸 해제시켜야 돼요? 싫어. 반드시 표현을 하면서 이게 해제를 시켜야 돼요. 표현을 하면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표현을 하도록 하면서 해제를 시켜놓고 무의식이 그거를 하나하나 치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러면 실현의 우울증에서 벗어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일 잘하다가도 실현의 우울증 치료해 놓으면 일 잘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확률도 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일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만들어 놓은 정도를 유지를 하려고 들 수는 있어요. 더 발전적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박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에만 자기 인생 전부를 걸진 않아요. 실현의 우울증은 반드시 이 일중독 또는 다른 중독을 같이 중독인 것처럼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실현의 우울증은 중독증인지 아니면 경계성 우울증인 실현의 우울증인지를 빨리 분석을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모호해요. 근데 자가진단밖에 이게 안 돼요. 자, 자가진단에서 뭘 내가 사람으로서 여기 이 중독은 사람이든 인간이든 관계없이 중독은 유발을 해요. 중독은 사람, 인간 구별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실현의 우울증은 사람으로 있을 때 굉장히 우울해져요. 사람으로 있을 때만. 그리고 인간으로 있을 때만 편안해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현의 우울증은 내가 혼자인 사람으로 있는 것을 극히 두려워해요. 극히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로만 사람들을 맺어가다 보니까 이 일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치 인간관계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또 다른 취미활동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과 연관되는 일들에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뭘 합니까? 여기서 자원봉사. 봉사활동 진짜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 아시죠? 봉사활동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길거리에 휴지 주스로 다니는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현의 우울증 아니라고 해야 돼. 그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굉장히 집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교회, 절, 그 다음에 성당. 그러니까 가서 미사를 드린다든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진짜 하나님 말씀 관련된 이런 쪽에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린다든가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절이 좋아. 그냥 교회에 관련된 사역에 그 다음에 또 뭐해? 성당에서 그거 외에 나머지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기에 아주 몰입돼가지고 거기에 미친 듯이 가고 있어요. 그게 왜? 이 자원봉사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독이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자나깨나 자다 말고도 나올 수 있고 막 일 정도 되면 잠도 잘 자고. 그거는 이 자원봉사에 관련된 일에 중독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외롭고 슬슬 뭔지 모르겠어. 굉장히 감정이 다운돼 버려요. 잠도 잘 안 오고. 실현의 우울증 때문에 돼요. 그런 경우가 거의 많아요. 자, 그러면 부부 사이에는 실현의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 사이에는 실현의 우울증이 없습니다. 근데 이혼의 우울증을 다룰 때 의미가 변한다 그랬죠? 뭘로 돌아간다 그랬죠? 이혼은? 사람으로 돌아가서 여자로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남편인 이혼을 할 때 그 남편이 남자에게 차였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혼의 우울증과 실현의 우울증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의 우울증이 더 커요. 이혼의 우울증이. 그래서 이혼의 우울증에 들어갈 때 실현과 같이 맞물려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건 세밀하게 살펴야 돼요. 세밀하게.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사별의 우울증이에요. 자, 사별의 우울증은 실연의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별은. 왜? 강제적으로 사별관계 된 경우는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대판 싸웠어요. 완전히 막 그냥 주죽듯이 막. 그리고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 그리고 나보고 맨날 집 나가래.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나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라든가 기타 등에서 갑자기 사별을 한 거야. 그럼 어디서 멈췄어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곳에서 멈춘 거야. 안 좋은 곳에서 멈춰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당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되네, 이건. 그래서 이 사별의 우울증이면서 실연의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치료가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는 치료하려고 이걸 끌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현을 하면 할수록 이 기억이 더 커져요. 이거 오히려 역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잘 살펴야 돼요. 특히 미혼일 경우에는 미혼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미혼은. 그런데 이혼의 우울증일 경우 그 상처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별에 관련된 건 이미 정신세계에 들어가 버렸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인간관계 속에 머무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져서 사람의 관계로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실연의 우울증은 반드시 이 인간관계 속에서만 있으려고 그러지 사람 속에서는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기억이 차단되어 있던 이 우울증을 제거를 시키면서 기억이 되어 있는 것을 마음껏 표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표현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표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은 왜 해요? 이 상처 표현하는 거. 치료하려고 하는 거잖아. 여기서 떨거덕 위로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여자가 만약에, 같은 여자야. 여자가 만약에 치료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 없으면 그 여자는 못 살아요. 이해되시죠? 가장 좋은 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가 가장 좋냐면 부모 형제가 가장 좋아요. 부모 형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 관계는 기본 단위가,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 관계는 아까 얘기했죠. 부부 관계니 부모 자식 관계니 형제 자매 관계니 이거 다 실현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만큼 치료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연의 우울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옆에 엄마가 또는 언니가 또 동생이 누군가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서 다독다독하고 이 상처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것에 대한 것들을 다 끌어내서 표현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면서 너 그건 네 잘못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많이 그랬을 거야. 뭐 해가지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뭘 해주고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걸 다른 남자가 하면 그 남자를 또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골치 아픕니다. 상처의 크기만큼 사랑해요. 상처의 크기만큼 좋아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기왕이면 부모 자식이면 좋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또는 형제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개 표현되고 몇 개 표현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만들어져요? 치료가 되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끔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엄마나 그래서 동생이나 또는 언니나 가서 얘기해라. 그냥 얘기해라. 그러면 싸우는데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가서 얘기해봐. 표현해봐.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 두 개 표현하다 보면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놀랍게도 상대방이 또 그걸 느껴요. 상대방이 표현해주잖아. 이 표현은 뭐예요? 상체 표현은 반응이거든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반응인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하면은 이 실연의 우울증도 치료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치료 안 하죠. 왜? 우울증은 이미 딱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가 이걸 기억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슬프고 아팠던 그 기억들을 끌어내려고 하면 당사자가 끌어내겠냐고요. 당사자는 끌어내려고 하질 않아요. 오죽했으면 마음이 그걸 차단해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면, 얼마나 슬프고 아팠으면 그거를 차단을 다 해놨겠어요. 근데 그걸 끌어낸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걸 끌어내도록 유도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이걸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끌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우울증이, 어차피 우울증은 이렇게 차단을 해놓은 건데, 이게 끌어나오기 시작하면 이 차단벽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일정 시점을 지나면 이 기억들이 무한한 물밀듯이 막 표현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 안 받아줘 버리면 큰일 나겠죠. 이제는 우울증이 아니라 어딜 갑니까? 이제 중독증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끌어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아무리 어떤 걸 표현을 하더라도 그거를 편안하게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치료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게 바로 무한, 우리가 보통 보면 모성애가 됐던 뭐 같은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가족관계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좋아요, 사실은. 가족관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힐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뭐가 들어갑니까? 내 심리가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인간관계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좀 힘들었어? 그럼 사람관계에서 힐링 좀 하고 사람으로서 힐링 좀 하고 또 인간관계로 들어갔다가 이런 관계를 넘나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모두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인간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결국은 실현의 우울증은 잠재적 우울증이 아니라 현재 우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현이라는 그 자체가 잠재화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남자를 만나서 홀라닥 그러면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치료가 되지 않은 채. 이거를 항상 참고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위로만 요구를 하는 거지 실제로는 치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 뭐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상처가 사라진다 그랬죠. 그 이유는 인간관계로 들어가면서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언제 치료가 일어나느냐? 바로 남자에게 무한 책임, 즉 사랑이 진짜 사랑이 만들어졌을 때 치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려면 남자한테 뭘 많이 줘야 돼요? 상처를 진짜 많이 줘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성심리에서 다루는 문제. 남자들이 상처를 다른 데서 받거든. 그래서 딥다 많이 줘야 뭘로 바꿔먹어요? 열정을 바꿔먹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때 여자들이 그전에 처녀 시절에, 즉 결혼하기 전에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누구로부터 그 많은 상처들이 그때 다 치료가 일어나요. 진짜 치료는 사랑, 즉 목적이 없는 사랑에서만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남 관계에서는 언제 치료가 일어나? 남 관계에서는, 타인 관계에서는 목적이 없는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는 형제 자매의 관계. 근데 형제 자매의 관계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형제 자매의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스승 관계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는 가르치는 게 직업이야 라고 해서 직업으로 가게 되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믿을 수 없는 게 선생님이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워낙 직업화 돼버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 그래서 그 이유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목적이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군사부일체예요. 목적이 없어야 돼요. 목적이 없는 것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목적이 없으면. 그래서 부부관계는 상호 목적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왜?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이지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내가 없는 거를 이 사람이 보완해주고 있고 이 사람이 있는 거를 내가 보완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거든. 그런 관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치료를 하더라도 이 우울증은 기억에 있는 걸 끌어내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치료하는 게 가장 빨라요. 이때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위로. 그리고 이 위로에서 가장 기본은 바로 목적 없는 사랑이에요. 목적 없는 사랑. 남자의 열정은 무조건 뭡니까? 열정은 지 재밌고 즐거운 거지 치료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열정은 진짜 여자들한테는 독약이에요. 독약. 이게 내 시정문 선생님 재밌고 즐거우면 된다니까. 남자는 즐겁고 재밌으면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이 즐겁고 재밌는 것에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이 되는 게 바로 남자가 재밌고 즐거운 것에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예요. 힐링관계.
인간관계에서 유일하게 힐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힐링하려면 사람으로 가야 돼요. 본인 자기 자신이 사람으로 전환이 돼야지만, 사람으로 가져야지만 뭐를 만들 수 있어요? 힐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차단해 놓은 상태로 가는 것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들은 사람으로 가서 뭘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랑 놀아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참고를 해서 실연의 우울증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울증은 대체적으로 실연의 우울증은 발생하자마자 뭐가 생깁니까? 실연의 우울증은 집착에서 뭘로? 벗어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우울해졌는지를 감당을 안 해요. 그 감을 못 잡아요. 내가 헤어져서 아프다, 힘들다, 내가 슬프다, 막 이렇게 되는 건 실연의 우울증, 그건 실연이지 우울증은 아니에요. 실연의 우울증은 자기가 아픈 이유가 헤어져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아파요. 그냥 힘들어요. 우울증은 그냥이라는 게 들어가요. 특정한 팩트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우울증은. 그거를 참고를 해서 실연의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오로지 누가? 자기 자신만이 실연의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자기 자신만이 느낄 수 있어요. 뭘로 판단한다? 사람으로 있을 때 어떤지를 판단해 보면 돼요. 실연의 우울증은 사람으로 가 있으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다른 우울증은 어디 있을 때 우울합니까? 인간관계 있을 때 우울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실연의 우울증은 사람으로 있을 때 우울해요. 인간관계 있을 때는 우울하지 않아요. 사람으로만 있을 때, 즉 혼자 있을 때 우울합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혼자 여행 못 갑니다. 누군가와 같이 가야 돼요. 여행을 가고 싶은데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혼자는 못 가요. 근데 우울해요. 혼자 한번 가봤어. 근데 굉장히 안 좋아요. 늘 우울해. 이게 바로 사람. 그래서 실연을 당했을 때 여행 가는 사람도 의외로 있어요. 여행을. 여자들은 여행을 실연당했을 때 많이 가죠. 그죠? 아닙니다. 여자들은 혼자 여행을 실연당했을 땐 잘 안 가요. 그 이유는 우울증에 빠질까봐 혼자 만약에 여행을 갔다. 혼자 여행 가면요. 우울증 들어가게, 실연의 우울증 들어가게 딱 십상이에요. 치료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중독증으로 들어가던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실연의 우울증은 남자에게는 이런 형태로 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자에게는 실연은 강력한 상처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위로가 작용되든가 아니면 집착이 작용되고, 여기서 위로 작용되는 건 반복할 뿐이기 때문에 상처만 커지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집착은 자기도 모르는 강박이 작용을 하다가 여기서 벗어났다가 치료가 된 게 아니라 벗어나지게 되면 생기는 게 바로 실연의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실연의 우울증은 이 강한 상처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자는 실연이 강력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에 범죄로 가는 강한 열정을 갖던가 아니면 잊으려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지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남자는 우울증이 생길 확률은 아니죠. 뭐가 만들어집니까? 노이로제성 우울증이 발생을 해요. 여기는 강박은, 범죄로 가는 거는 표현이죠. 집착, 중독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데서 뭐가 만드냐면 이제 주로 사이코패스, 그 다음에 또 뭐 소시오패스, 이런 게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게 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애 기간 동안에 성과 연결된 이런 걸 관계가 없었어. 근데 난 진짜 하고 싶은데 뭐야? 차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더 미쳐요. 그래서 남자들을 사귄다든가 여자를 사귄다든가 할 때 내가 실현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가게, 남자는 어떤 형태로 가게 되고 여자는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실현의 우울증은 그 끝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실현의 우울증은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현의 우울증은 경계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들은 자기가 힘들고 아파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계속 출근하고 다니고 이러는 거는 여기죠. 근데 요거는 참 사람도 잘해요.
실연의 우울증은 실연은 누가 주로 많이 힘들어 합니까? 차인 사람이 주로, 남자도 차였고, 여자도 차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근데 찬 사람은, 남자는 3일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여자는 상처를 간직한 채 또 다시 찾아오는데, 요 상처가 어쨌든 요게 생겼잖아. 요게 또 상처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요거는 집착으로는 안 가요. 그냥 친구를 만나러 다니고 뭔가를 자꾸 하죠. 왜? 위로받으려고. 요 상처,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었던 그 찌꺼기 같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 행동에 후속 조치들이 이제 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요게 실현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논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잠시 후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하십시오.